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의 호남 전향우파 논객인 주동식 전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은 호남 때문에 망하고 있다면서 가장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은 5.18에 무릎 꿇고 호남에 알랑거리는 전략으로 일관한 한국의 우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런 접근으로 호남의 문제가 단 0.0001%라도 개선됐나 오히려 악화일로라면서 다들 호남이 옳다고 입을 모아 찬양하고 얼러주는데 호남이 변화할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파 정치인들이 그렇게 호남에 아부하면 호남이 인정하고 그만큼 대우해 주던가 호남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호남을 대하는 무기는 딱 하나, 진실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주동식 대표는 오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갑작스런 대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장기 집권 구상이 숨어 있다면서 먼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하다못해 마트에서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다. 평범한 시민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만만치 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기업이 몇백억짜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보통 2, 3년 검토를 하게 된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변수와 조건을 일일이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전라도에 짓는다는데 도대체 검토에 얼마나 걸렸을까?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에는 통상 5 내지 7년이 걸린다고 한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게 지난 연말부터였다고 하던데 그때부터 따져도 기껏 6개월이다. 투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짧은 검토 기간이다. 그나마 당사자 기업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한 것은 채 한 달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건 막연한 억측이 아니다. 불과 2달 전인 4월 말에 SK 최태원 회장은 호남에 대한 반도체 투자 의향을 묻는 질문에 거기에 꼭 반도체 공장이 가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런 입장이 바뀐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순수 비즈니스 측면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한다. 주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지를 둘러싼 관치 기업 압박 논란에 대해 세계적인 초거대 기업이 정부가 팔비틀기를 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을 하겠느냐며 반박했다. 맞는 말이다. 기업은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정부가 팔비틀기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의 이야기다. 정부가 팔비틀기를 해서 그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연결된다면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덜 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말해서 기업이 무너지거나 총수가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선택지 앞에서는 차라리 몇백조 버리더라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려고 한다. 이재용 회장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옥에 갇혀서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상실한 바 있다. 주동식 대표는 이어서 이번 이 반도체 문제의 배후에는 이재명의 정치적 속셈이 있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반도체 빅딜의 배후에는 이재명의 장기 집권 구상이 숨어 있다고 본다. 지금 공소 취소도 여의치 않고 이대로 가면 문조 틀레유에게 당을 송두리째 헌납할 위험이 높다. 2028년 총선까지는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공천권을 친문이 행사하게 되면 이재명은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대더덕 신세가 된다. 서록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 해도 이재명의 신상은 위태롭다. 아니 민주당 다른 계파가 정권을 잡는 게 이재명에게는 훨씬 불리할 수도 있다. 이재명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 헌법을 고쳐서 임기 제한을 없애고 직접 장기 집권에 나서거나 최소한 믿을 수 있는 후계자를 키워야 한다. 어느 경우라도 무지성 지지층의 광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40%가 호남에 분포한다고 한다.
하지만 출향민 2, 3세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6, 70%에 이르지 않을까.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재명은 집권 직후부터 호남과의 빅딜에 나섰다. 그 결과가 이번 반도체 투자이다. 주동식 대표는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호남 때문에 망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우파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은 호남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각성할 것이 우파이다. 우파는 5.18에 무릎 꿇고 호남에 알랑거리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그런 접근으로 호남의 문제가 단 0.0001%라도 개선됐나? 오히려 갈수록 악화일로다. 다들 호남이 옳다고 입을 모아 찬양하고 얼러주는데 호남이 변화할 이유가 뭔가? 게다가 그 아부꾼들 중에는 이른바 보수우파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처럼 호남이 스스로 우리의 길이 옳았다고 확신할 분명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파 정치인들이 그렇게 호남에게 아부하면 호남이 인정하고 그만큼 대우해 주던가? 호남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것이다. 얼마 전 5.18 전야제 행사 때 백금열이란 자가 무대에 올라 엎절인 사설 못 들었나? 이준석이로 드는 액은 매불쇼가 막아내고 장동혁이로 드는 액은 한두 잔이가 막아내고 조중동으로 드는 액은 뉴스공장이 막아내고라고 하지 않던가. 나름 온갖 정성을 호남에 쏟아부은 이준석이 눈물 찔끔 났을 것 같더라. 하하하. 호남을 대하는 무기는 딱 하나 진실이다. 진실처럼 강한 것은 없다. 호남을 향한 진실 세례는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한다. 고립과 분열. 여기에 대해서는 긴 설명을 생략한다. 한 가지만 말해둔다. 고통 없이 낫는 병은 없다. 호남에게는 진실이라는 처방이 필요하고 이 처방은 고통 없이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내가 광주는 5.18 제사의 도시라고 비판했을 때 우파 내부에서도 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힘의 높으신 분들은 광주에 당협위원장 앉혀놨더니 호남 욕만 하고 있다고 그랬다. 광주 복합 쇼핑몰 이슈 만들었더니 윤석열 선거 캠프 사람이 전화해서 오늘 발표한 선대위 명단에 주위원장이 들어간 건 실수이니 자진 사퇴해달라고 그러더라. 호남이 무섭다는 얘기였다. 기꺼이 사퇴해드렸다. 다만 지금 호남 반도체 투자 광란은 국힘의 이 비겁한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마라. 이 비겁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새 퀴드라. 이렇게 아주 우파, 국힘을 비롯한 한국 우파 정치인들의 비겁한 행태, 호남에 아부하고 호남에 알랑대는 그런 행태를 아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주동식 대표는 또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비엔날레, 김대중 컨벤션 센터, 영암 F1, 한전 공대, 캐스퍼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 등등 정치 명분 내세워 돈 쏟아부었다가 대충 망가짐, 성공 사례 없음, 지원이 부족하다며 예산 더 땡겨옴, 그래도 못 살림, 이제 다른 프로젝트 찾음. 새만금 잼버리는 2조 넘게 땡겼지만 세계적인 망신살로 끝남. AI 센터 세운다고 떠들다가 잠잠해짐. 얼마 전에는 섬박람회로 또 한 건 함. 한해종을 광주로 육군사관학교를 장성으로 우기다가 반도체가 얻어걸림. 광주가 블랙홀이냐? 차라리 중국으로 옮겨가라. 중국 망하는 꼴 좀 보자. 시진핑도 고개를 저을 듯. 실리콘밸리를 광주로 옮겨봐라. 광주가 살아나나. 네온사인 휘황찬란한 무등산밸리 모텔촌으로 변신한다고 100% 보증한다.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주동식 대표는 또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부도 사태와 관련해서 홍석현과 손석희의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그는 별도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JTBC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꼽는데 나는 사람으로 치자면 두 사람으로 원인이 모아진다고 본다. 바로 홍석현과 손석희. 홍석현의 대권 욕심은 유명하다. 그 대권 욕심이
초현실적이라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도대체 스스로의 깜냥이나 객관적인 조건, 시대 상황 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야망이었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권 시절 홍석현이 주미대사로 임명된 것 자체가 이를 위한 행보였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주미대사를 거쳐 유엔 사무총장에 오르면 대권을 향한 스펙 준비는 완벽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주미대사 자리를 중도 사퇴하며 이 계획은 좌초된다.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도 홍석현이 야심을 버릴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무리한 욕심은 무리한 계획을 낳는다. 홍석현은 자신의 보수적 정체성 기반에 좌파들의 지지를 결합하면 대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종편 JTBC와 손석희 영입이다. 손석희를 영입할 때 언론계의 관심이 우파 중앙그룹이 손석희를 변화시킬 것이냐, 좌파 손석희가 JTBC를 변화시킬 것이냐 였다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다. 손석희 영입은 홍석현의 대권 행보를 위한 좌파의 추파 던지기였기 때문에 이후 JTBC의 미친 척 행보는 예고된 참사였다. 중앙일보가 보수 색깔을 고수하고 JTBC가 좌파 행보를 하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스탠스도 홍석현의 대권 행보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할 수 있다. 정치를 단순 덧셈 뺄셈으로만 이해하는 대한민국 우파 엘리트 귀공자의 전응화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손석희는 홍석현의 기대대로 최순실 사건에서 맹활약한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이재용을 감옥에 보낸다. 하지만 이 활약은 홍석현에게 대권을 안겨주지 못한다. 오히려 좌초한 계획은 그 규모가 거대한 만큼이나 회복 불가능한 타격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혈연으로 묶인 동반자 관계였던 삼성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이에 따라 대권 도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광고 수주마저 끊기고 그룹 전체가 만성적인 재정 악화에 직면한다. 애초에 목표였던 대권 도전은 말도 꺼내기 어려워진다. 좌파와 우파 양진영에서 모두 배척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손석희의 퇴장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토사구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래의 토사구팽과는 의미가 다르다. 토끼는 잡았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문전옥답을 망가뜨린 것이다. 홍석현은 자신의 도박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를 보면서도 말이 없다. 유구무원일 것이다. 홍석현이 어떤 계기로 대권욕을 품었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대권주자란 것들이 한심해 보였을 것이다. 자신의 화려한 스펙이나 영어 실력, 글로벌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멋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품지 않았을까. 정치를 모르고 좌파도 모르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만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전혀 모르는 우파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고 본다. 정치 철학 없이 너무 분수에 넘치는 과실을 움켜쥔 대한민국 우파의 비극이다. 이렇게 홍석현과 손석희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석희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JTBC가 망한 이 시점에 그 핵심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인 손석희는 뭐하고 있나 봤더니 6월 29일부터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한다네. 이쯤 되면 애들이 작심하고 손석희를 JTBC에 잠입시킨 것 아닌가 싶네. 축하한다 얘들아. 이렇게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